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 19년도 지방직 시험 봤던 거 6월 15일 날 봤지요? 6월 15일 날 본 지방직 시험 봤던 거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총평이 되겠지만, 작년이라든가 근래에 와서 좀 한국사가 좀 쉬운 편인데, 작년의 문제와 비교해 봐도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고, 작년 수준으로 나왔고, 선생님 쭉 보니까 이제 변별력 해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100점은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변별력 문제가 선생님이 볼 때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거는 이제 해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변별력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선생님 판단할 때 1년 정도 이상 공부했으면 9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난이도였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럼 하면 안 돼. 한국사 쉬우니까 나 혼자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90점 이상 못 맞으면 그거는 불합격하고 연결된다 이 말이야. 아까 충분히 얘기했지요. 나 혼자 한국사 90점 못 맞았다. 한국사 90점 맞으니까 90% 10명 중에 9명인데 나 혼자 못 맞았다.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경향에서 여러분이 고득점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갈 때 고득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 지도하면서 이런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하고 이 강의에 있어서 씨름을 해야 돼. 그래서 고득점 나올 수 없는 거, 영어 이런 거 있잖아, 국어 같은 거. 그런 걸 집에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나랑 여기서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하자. 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만 성실만 하더라도 그렇다가 또 한두 번 듣고 얼른 집을 기어가지 말고 이 강의실에서 모든 걸 끝내자 이런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집에 가서는 가능하면 그 거지 같은 영어, 거지 같은 국어 또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하라 이 말이야. 어디선간 그걸 시간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한국사 갖고 매달리면 그 거지 같은 영어는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영어 문턱에 걸려갖고 불합격하는 거라니까. 그 영어를 잘 봐서 합격하려면 한국사 갖고 집에서 낑낑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한국사는 나랑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서 영어 하란 말이에요. 영어 선생님보다 한국 선생님 영어를 더 강조해요. 어떻게 되는 게.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집에 가서도 한국사 갖고 낑낑거리면 그건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사가 어렵게 안 나올 때 선생님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항상 끝내고 집에 가서 내가 영어에 많이 활용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야지. 한국사 쉬우니까 나 혼자 집에서 하자. 그 영어 언제 할 거니? 국어는 언제 할 것이고. 그런 잘못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이렇게 지방 강의 들어보면 선생님 한국사 쉽게 나오니까 저 혼자 될 것 같아요. 혼자 이 자식아 해. 떨어져라 이 자식아 내가 그러지. 그 영어 언제 할 거야 영어. 그러니까 쉽게 나올수록 선생님하고 강의에서 문을 끝낸다.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는 1년 내내 선생님 얼굴을 보고 노력하란 말이야. 그리고 오후에 근현대사를 말할 거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쉬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면서 요건 그래도 요 점이 조금 삐딱했다. 요런 걸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간단히 가자.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러 나라, 일본은 여러 나라의 성장과 여러 나라와 관련돼서 나온 거지. 수업 시간에 여러 나라 출제 빈도수 선생님이 뭐라고 썼어? 하여, 중여, 상여. 수업 시간에. 상이라 상. 그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믿을만한지 테스트해라 했잖아. 이 시간에. 그럼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 지금 해라는 데서 나오네? 그러면 사기꾼은 아니요. 그럼 나랑 같이 가면 되고, 선생님이 해라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데 듣지 말아야지. 사기꾼한테 왜 들어? 듣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나라에 맨날 상 나온다 그랬잖아. 이 나라의 풍속이라든가 이런 거 구분하는 걸 알았지. 그럼 가는 혼인 풍속인데 여자가 10살이 되면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 가서 산대야. 대를사유죄예요? 민민의죄예요? 그렇지. 가는 민민의죄야. 민민의죄.
이거 민회제는 어느 나라 제도야? 이건 옥조잖아, 옥조. 그지? 예. 그럼 여러분 이제 풀어봤으니까, 나는 어디야, 나는? 은력, 영곡, 그지? 영곡. 그 부여잖아, 부여. 그래서 가는 무천. 무천은 어디요? 무천은 동해잖아, 동해. 무천은 동해지. 게르부, 전루부, 뭐 이런 건 어디요? 고구려지, 고구려. 사출도 어디요? 부여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지. 그죠? 일본은 3번이 답이다. 사출도.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한 6, 7개월만 써도 이건 맞춰야 돼. 공부 6, 7개월은 틀렸다. 공부 어지간히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문제 같지도 않은 거지. 처리만의 생산대가 어디요? 우리가 변환이지, 변환. 3만 중에서 변환. 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2초 내에 끝내는 거예요. 탁 보고, 탁, 이렇게 2초. 이거 1분 걸리면 안 돼. 이런 거 2초에 끝내고 시간을 확보해갖고 영어에다 집중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 2번 나시기에 발생한 사건. 2번에 나시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선생님이 삼국의 정치와 관련된 트리플 상이라 그랬지. 두세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 흐름이라 그랬지. 봐봐, 흐름이지. 그러면 이건 지금 백제를 물어본 건데, 백제의 왕이, 백제 왕하고 이제 이게 전체적인 고구려인데, 백제 왕이 평양성을 공격해갖고, 백제 왕 중에서 평양성을 공격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근초왕한테 활 맞고 죽었지, 근초왕에게. 그 누구요? 고구건왕이요, 고구건왕. 연도까지 필요 없는데, 371년에. 고구건왕. 그리고, 이제 나가 있고, 다가 있는데, 다는 왕이 보병 5만을 보내갖고 신라를 구원했대. 여기까지만 누구요? 관계지, 관계. 요거 5세기란 말이야. 400년이니까.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 서브노트에서 봤듯이 흐름을 보라 그랬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소수림망 나오고 막 그럴 거야. 이 안에, 그지? 고구원왕, 소수림망, 광해토양, 장송.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니야. 물론 광해토양의 아버지도 있는데 그 아버지는 뭐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 아버지 안 물어본다니까. 아들이 유명해갖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은 태학을 설립하고 1번이 답이잖아. 1번. 1번. 1번이 누구요? 이게 소수림왕이잖아. 1번이 답이지. 그러면 평양으로 도읍한 사람 누구요? 장수왕이야, 장수왕. 장수왕은 어디로 가야 돼? 광해토양 뒤지? 그러니까 흐름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광궁엄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 그건 동천왕이에요, 동천왕. 그래서 중국의 위진, 삼국에서 이제 위초고가 분열됐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랬지? 거기 공격했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은 거지. 네? 그래서 요건 동천왕. 동천왕은 앞에 왕이지, 그지? 앞에서 배운 왕이야. 그리고 이제 이때는 3세기야. 3세기. 그리고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소지방을 공격했다. 이건 영양왕이야, 영양왕. 6세기 말. 왜 그러냐면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하자 고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 왕은 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셀까 하고 이렇게 딱 때린 거지. 그랬더니 수나라가 어느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 하고 너 한번 엿대봐라 하고 이제 막 100만 데리고 막 오는 거걸랑 이렇게. 근데 거기서 다 이겨내지요. 수나라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영양왕이. 그래서 저 새끼들이 힘이 얼마나 셀까 하고 먼저 때린 거지. 이렇게. 영양왕 4번 뭘로 둔다 이 말이야. 1번 태학 정확히 알잖아.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고민 안 하는 문제고. 통일신라의 경제에 대한 소멸이 옳지 않은 거. 통일신라 경제야 옳지 않은 거야. 항상 말하지만 통일신라의 경제를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여기다가 빡 관점을 두라 이 말이야. 통일신라 경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네. 어느 순간 또 옳은 거 고르고 있지 말고. 왕경의 서시 남시 옳은 거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동시는 통일 전이지. 어느 왕 때? 오늘 배운 거 얘기해야지. 어느 왕 때? 제정왕 때. 그 통일 전이고. 통일 후에는 서신암시고. 어야저 이거 비단이야. 이거 당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이죠. 고운배 수출하는 것이고. 촌락, 토지 결수, 인구수, 말소 파악했다. 뭐를 통해서? 민족문서를 통해서. 12법, 이양법 발달로 농민층의 광장. 이것도 문제라고 나는 거 보면 희한하지 그냥. 4번은 어느 시대냐? 조선 후기지. 4번 서적을 다음 서적을 편찬된 순서로 바르게. 선생님이 요 4번이 바로 변별력. 이러한 출제위원이 여기다가 변별력을 맞춘 거란 말이야. 요거 100점 주지 않겠다는 문제야. 그런데 늘 말하지만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들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 속에서 암기를 했지. 흐름을 잡으면 되는 거야. 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의방유치하고 뭐가 포인트가 돼? 향약, 집선방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늘 가르치지요. 무엇이 예를 들어서 의학의 백과사전. 백과사전은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추리는 거지. 백과사전이 먼저 나오겠냐? 요 약자는 우리 고향에서 나오니까 요 약자 먹고 치료할 수 있네. 전라도에서는 요런 약자 먹고 치료했네. 요런 게 자기 고향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 갖고 치료법을 쓰는 게 먼저 나오겠어? 백과사전이 먼저 나오겠어? 각 지역에서 나오는 게 먼저겠지. 생각을 해봐, 이 사람들아. 각 지역에서 나오는 걸 다 정리한 게 의학백과사전 아니야? 그러면 의학백과사전 야중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의방유치도 세종대왕이고 향약집도 세종대왕인데 의방유치가 의학의 백과사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야중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그런 이해력이 아니고 흐름은 아니고 외우는 놈들. 세종 때 머리 터지는 거지. 같은 세종인데 뭐가 먼저냐고 나오는 거지. 그럴 때 선생님이 이해하게 떠오르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것저것 해보고 그걸 갖다가 백과사를 모았다. 그럼 자기 고향에서 우리 고향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자가 먼저 나오고 그런 걸 치료해서 의학백과사전. 그러면 의방 야중이다.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해야지. 그런데 향약구국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관두고 그건 접어치고 그걸 때려쳐야지. 향약구국방은 고려 때 거지요. 뭐냐? 구한다 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걸 좀 오래되었다 이렇게 원래는 구할 구자인데 이해하는 측면에서 의학서가 오래되었다. 구를 그렇게 이해를 했지. 우리끼리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나하고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지. 그건 고려 때 거야. 그래서 고려 말 때 고종 때 1236년에 그러니까 디귿이 먼저고 동일봉암이 이건 광해군 때 허준이잖아. 그건 알잖아. 그러면 디귿이 맨 먼저고 니은이 맨 뒤에가 되겠지. 근데 고민인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3번과 4번과 고민하는데 여기서 이제 침 붙이고 뭐 볼펜 그리고 난리 나는 거지 모르는 놈들은. 그렇잖아? 왜냐면 기억이 먼저 니은이 먼저. 니은이 요거 문제 걸라. 그럴 때 뭐다? 선생님 백과사전 이 야중에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은 집선방이 먼저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여러분이 이제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연도 불러주면 의방유치는 세종 때 1445년,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1613년, 향약구국방은 고려 고종 때 1236년, 향양집선방은 세종 1433년. 연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여러분이 4번이 된다. 이게 변별력 문제 있다. 5번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소리 옳지 않은 거. 선동영한테 첨성대 팩트지 기본이지요. 목탐양식 미륵사집. 여러분이 이 목탐양식의 미륵사집 이거 맞는데 이거 장난칠 수 있다? 뭐 전탐양식 있을 수 있걸라? 그러면 안 돼. 목탐양식이요. 목탐양식의 목탑이 아니라 목탐양식을 석탑이라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석탑. 그리고 가야우르기 가야금. 그렇죠? 그리고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되면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뭐? 굴식돌방 무덤이지?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 왜냐면 굴식돌방 무덤이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 벽화가 나오려면 우리가 앉아있는 교실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게 방인데 돌로 만든 방. 돌방 무덤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야. 강서되면은 돌무주 무덤에는 벽화가 없어요. 돌을 총총 쌓기 때문에 변별력도 아니고 쉬운 문제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해당하는 거.
봐봐라. 우리 동방은 예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했는데 중국 제도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거란 놈의 새끼들은 이거 얍삽이다. 이거 오랑캐다 이 말이에요. 거란은 풍속을 받지만 이렇게 거란을 철저히 배격한 사람이 누구요? 우리 송중이요? 태조지 태조. 태조가 어디서? 후뉴 10조에서. 그지? 그럼 태조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답인 거야. 3번. 2번이라고 한 친구들은 성급한 거예요. 왜냐? 기인제도 사신과는 맞는데 과거가 아니지. 과거 제도는 광종이지. 그래서 요것도 성질 급한 놈들 수험생이 때면 2번에 송가라고 수험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추지의원이. 3번이 답이지. 혼인정책과 사상정책? 그게 3번이 답이지. 물가조절, 요건 삼평창 원호왕이에요. 요거는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이고. 4번에 광군 30만 조직했다. 요거는 정종이지. 정종. 태해 정광할 때 정종. 정종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6번도 아주 쉬운 문제였었다 하는 것이고요. 7번. 기억에서 니을에 들어갈 인물로 바르게 나열하는 거. 그냥 가면 돼. 기억, 신편제, 종대정총. 이거 누구요? 의천. 의천을 모르면 끝난 거예요. 원나라에서 임재종. 요건 보우야. 보우. 국민왕때 보우. 백년사 누구요? 요새. 그리고 모구자. 수신결 누구요? 진울. 그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른다해도 의천하고 진울은 그냥 귀신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의천 맨 앞에 맨 뒤에 진울 그렇게 나열한 거 뭐밖에 없어. 에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내. 이렇게 안 내고 여러분 골탕 먹이지. 근데 이건 골탕도 아니야. 쌍화탕이에요. 골탕도 아니야. 자,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에 대한 소명이 옳은 거. 이 수없이 얘기하지. 노비가 아이를 뱄어. 노비에게 말이야 실수 안 하고 나서 100일간에 이게 노비까지 사랑한 왕 누구요?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세종. 왜 그분이 세종대왕이냐?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왕이 민본 따지는데 그 거지 같은 새끼들이고 정말 민본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다? 세종이다 이 말이야. 왜? 노비까지 사랑하는 왕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사형에 판결하는 삼심제도.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인 거야. 세종대왕이면 한글만 창제했다 이따시만 알지 말고 추국이 만들었다. 그건 초등학교 2학년도 하는 문제 내겠어 그런 거를? 주자소를 설치해서 계미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미자하고 갑인자 구분해주지. 계미자는 누구예요? 태종. 갑인자가 세종인 거야. 이거 수업 시간에 항상 거론한다고?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유념해라고 그랬다면 항상. 선생님 말 들으면 자다가다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밥이 생긴다. 이 떡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미자 그런 거. 계미자는 태종. 갑인자가 세종. 진관체제 누구요? 세종. 국반영가 진관체 세종. 도평에서 개편하여 의정부를 설치했다? 정종. 정종 때 이방원이가 중심이 돼갖고 세손으로서 정종. 두 번째 왕 정종. 9번. 미추진 그에 대한 소문이 옳은 것. 그는 중국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국왕의 황영사 구천무탑 선덕여왕이지. 근데 그에게 그는 선덕여왕에게 구천무탑을 세우려고 건의한 분 누구예요? 자장. 5계종 중에서 뭐를 갖다가 오픈했어? 계율종. 을 갖다가 개창했죠. 자장을 묻는 문제야. 1번.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옥의 누구? 원광법사. 진평왕태. 그지? 2번. 대국통으로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계율종. 2번이 답이다. 3번. 화엄사상 누구요? 의상. 4번은 누구였어? 뭐 안 해도 원효 나와야 되겠지. 뭘 원효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원효겠지. 뭐 일심사상. 네? 10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 사건. 경성의 종묘, 사지, 궁궐, 나머지 관청들이 다 불탔다. 사대부지 민가들 다 불탔다. 종로도 불탔다. 많은 백성들 불탔다 이 말이야. 시체가 가득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매일 60명씩 죽어간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전란을 겪은 거지. 뭐를 모르겠니?
그 임진왜란인지 뭐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병자호란은 단타이를 준 거예요. 몇 개월 만에. 9일 만에, 압록강 건너고 9일 만에 서울을 했고 45일 만에 조선이 항복했지요. 항복하는데 무슨 뭐 사를 막 죽이고 막 그래.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 병자호란하고 또 헷갈리고 하면 안 돼. 전혀 그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됐다고 하는 건 뭐야? 7, 8년 동안 전쟁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 이것도 문제 같지 않은 문제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번. 미추진 그에 대한 소명이 옳지 않은 거. 그는 그와 남은 임금을 배웠고 요동을 경고하고 요청하였다. 진도. 조선의 신하 중에서 요동을 갖다가 공경을 주장했고 그를 위해서 요동 정벌군대 편성 진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누구요 이거? 대공신 누구? 이제 공부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정도전이 정도전. 정도전.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 됩니다. 망건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 양반은 원나라 안 갑니다. 망건당에서 원과 교류한 학자는 고려말 누구? 이재현이 됩니다. 이재현. 뭐 박충자 이런 사람들. 이재현.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역성혁명론, 서울과 한성동 이름 지었다. 경제문건 다. 경제문감에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12번. 가나, 요런 12번부터 이제 거의 이제 근현대 삼제인데, 가나사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여러분 이제 가를 보게 되면은, 조선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작곡을 할 수 있다. 수출 수입을. 일본군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섬 항세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관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후속 조약, 통상장정이요. 무역규칙이요. 통상장정. 다른 말로 무역규칙이요. 이것이 1876년의 것이고, 여러분 이제 나 같은 것은 뭐냐면, 봐봐. 나는 뭐야? 읽어보면. 입항하거나 출입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책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가 회복됐다는 거지. 또 조선 정부가 쌀을 수출을 금지할 때는 한 1개월 전에 일본 정부에 통보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총장장령의 수정안이지. 수정안은 몇 년이라 그랬어? 83년이야?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76년부터 82년 사이 고르면 되잖아. 그걸 고르는 거야. 그러면 메가다가 재정고문회가 화폐 정리. 요거는 대답해봐. 몇 년이요? 1905년이요? 이제 고문 정치하면서. 해상공국을 폐지했다. 이거 갑신정변 때야. 갑신정변 때. 1884번. 4년?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라는 내선 정령이요. 정강 14개 조의 하나란 말이에요. 양화진에서 청국인 상점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3번의 조약 이름이 뭐예요? 이거 내용이고 이름이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 근현대사 보면서 오늘 2주차 이거 다 했잖아. 지난주에 한 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무슨 결과로 그는 뭐의 결과야? 이모군란의 결과지. 1882년. 알았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지. 함경도의 방공용 사건. 우리 조병 시기가 방공령을 갖다가 내린 것은 1889년이라 그랬죠. 이렇게. 왜? 쌀이 많이 유출되니까. 그래서 12번은 여러분이 그래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위대와 친위대 증강했지요? 독립신문의 창간을 지원했다.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6년 4월이에요. 4월이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건 몇 년이야? 1897년이라고. 10월쯤에.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왜? 성립 이전에 창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야. 화폐제도 개혁과 중앙은행 수립. 화폐제도 개혁으로서 근본위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또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지. 뭐 조선은행이라든가 대한천행 이런 은행들 설립을 추진한다 이 말이야. 또 황실의 재정 담당 내정원을 강화했다. 무슨 말이냐? 국가 재정이었던 것을 내장원으로 갖고 오지요. 내장원으로다가 그래서 뭐 삼이라든가 철도, 광산 이런 것들을 황실로 가져오지. 황실의 재정을 담당했던 기구가 내장원이요. 오늘 오후에 우리 대한제국 할 수 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된다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하는 거예요. 14번 조선 후기의 서학과 관련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천주교와 관련도 옳지 않은 거야.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우리 그래서 북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베이징에서. 윤주충 사건을 계기로 기회박해가 일어났다. 2번이 잘못됐지. 기회박해가 아니라 뭐야? 무슨 박해니? 시의 박해지. 신의 박해. 에? 그래서 선생님이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회 박해, 병인 박해는 강조하잖아.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예요. 기회 박해가 아니라 신의 박해. 안정복이 뭐 천왕문달투에 저술을 해서 비판했다거나 또 최초의 그런 신부 김대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 우리 천주교를 좀 꼼꼼히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었는데 그러나 선생님 수업 시간에 분명히 나한테 배운 친구들에게는 강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번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오른 것. 건국시기. 그러니까 건국시기 나오니까 건국준비 활동하는 거지. 건국준비할 때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있고 또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이 있고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 조선 건국동맹 강령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강령이냐 하는 건데 요게 학생들이 수험생 입장 쓸 때 사료만 가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큰 규모가 큰 건 국유화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본 자본 같은 건 몰수한다. 이런 거는 다 건국강령의 공통 강령인데 그러면 이것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인지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인지 조선 건국동맹의 건국강령인지 알려면 선택지 읽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인 거야. 왜냐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 선택지 보면 건국강령과 관련돼서는 4번밖에 없어. 임시정부. 왜냐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 이거는 어디요? 건국강령이 아니요. 이거 임정이 아니고 이거는 재헌의회.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재헌의회에서 건국 세력은 건국강령 관계없는 거예요. 건국 저기 기관한 거는 자유시 참변 이것도 관계없죠. 자유시 참변은 대한 어디요? 독립군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험생들 중에서 이거 사료를 읽어가면서 더럽게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라 했어? 사료 읽어보면 판단이 안 되면 바로 선택지 읽어보라 했죠. 선생님이 하란 말이야.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걸 100발 잊어버렸다 풀도 안 되는 거 100발 잊어버렸다 시간 보내지 말고.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하고 건강령 뭔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그냥 좌우합작위원회야 그냥. 그거는 미국 전략정보에서 이게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이야. 그지? 대한민국 정부가 뭐야? 진공작전을 갖다 전개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고 4번과 관련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사료를 놓고 조금 수험생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선택지를 보는 순간 답이 확 보여야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 해석 부분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택지를 보는 순간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의 설명 옳은 것. 우리 폭력을 갖다가 우리 혁명 무기다, 암살, 폭동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일본을 타도하다. 이거 제목이 뭐야? 어느 선생의? 신채호의 조선? 이게
징그럽게 나오는 거죠?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한 단체가 어디요? 의열단이죠? 누구? 김원봉.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현충일 날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얘기 아니지. 왜냐? 이분하고 김구가 합쳐서 광복군이 탄생되는 거예요. 광복군에. 그리고 국군의 원류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 당연히 이 김원봉에 대해서 고마움을 우리가 하자는데 뭐가 나쁜 거예요. 그 미친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지. 예? 이 양반이 좌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는 좌파도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그거 따져야지. 6.25 전쟁 때 이 사람이 북한에 가갖고 6.25 전쟁 때 이 양반은 6.25 전쟁 반대한 사람이야. 반대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김일성이가 6.25 전쟁 반대니까 야중에 쳐내는 거라고. 숙청시키는 거야. 6.25 전쟁 때 뭐 했냐? 후속. 뭐 의무병 있잖아. 이런 거 맡았다고. 그 문제 갖고 전 지랄들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국가의 보훈이라는 게 어떻게 6.25 전쟁에서만 목숨 거는 사람만 보훈할 수 있어. 그럼 저 일본과 싸워서 죽은 사람 보훈이 아니냐? 말이 안 되지. 이 나라가 아직도 그러한 좌우이념 논리에서 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미친놈들이나 지랄하는 것이. 제정신이야 그게. 역사의식이 전혀 꽝인 놈들. 그러면 김원봉 주인공으로 하는 암살 영화에서 왜 대한민국에서 왜 맺혀? 왜? 자,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자 결성하였다. 일본은 뭐야? 한인? 애국단이야, 한인 애국단. 2번은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과 싸워서 청산리 대처 누구? 김좌진. 김좌진이 이끄는 무슨 군대? 북로 군정서군. 여러분이 대부분이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벙벙한데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선생님 앞으로 해가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3번 한국독립당 조선혁명 민족혁명당. 바로 3번이 답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수업 시간에 이 의열단의 변모. 그래서 뭐 한두 명이 가서 일본 놈 찔러 죽이고 폭파하고 이거 갖고는 장기적으로 독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독립단체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해야지. 이렇게 변모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3당을 합쳐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고 이 민족혁명당에 의해 조선혁명을 만들고 조선혁명군이 조선의용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3번이 답이야. 원산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원산총 4번은 원산총파업이야. 원산총파업. 원산총파업. 이 원산총파업을 갖다가 지원한 단체는 어디야? 신간회가 후원해 주는 거예요. 신간회가 후원해 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자, 17번으로 갑시다. 밑줄 친 기역니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신고산이 우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뭐 이런 거 지연병번한 어머니 가슴만 띄웠고요. 뭐 그래서 요거는 신고산 타령이요. 신고산 타령은 일제시대의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일본의 경제적인 수탈을 바로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지. 이렇게 수탈을. 그래서 인적, 물적, 그러한 물적 그러한 수탈을 갖다가 이제 비난한 노래인데 일본 놈들이 인적, 물적 수탈을 해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를 발표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한다 이 말이야.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를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 가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당연히 1번이지요. 그래서 지원병 제도에 학생도 당연히 되지요. 학도 지원병 제도. 그래서 학도 지원병 1943년에 학도 지원병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럼 1번이 답인데 나머지는 2번은 왜 틀리느냐. 처음에 징병제에 따라 징병제가 아니에요. 징병제는 1944년부터 나온 징병제가 아니라 지원병 제도에 따라서 약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2번은 처음에는 지원병 제도.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고 3번 니은
정신대 보내놓으니 국민징용령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고?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해서 정신대에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니은 정신대 물자 공출 아니요. 그 사람이죠, 사람. 정신대 여자들 거 물자가 아니라 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한 게 아니야.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하는 공출제예요, 공출제. 그래서 4번 같은 것은 공출제에 해당하는 공출제. 그래서 이 정신대는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바로 전쟁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위안부로 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 다른 거 왜 틀리냐? 다 얘기했어. 2번은 바로 지원병제도, 니은은 국가징용령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바로 총동원법에 근거한 것이고, 니은 4번은 공출제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18번. 이때 제외한 국왕에 대한 사실을 옳은 것. 이때 걷어들인 돈을 수수료는 돈을 해서 원납전이라 했다. 그래서 원망하여 바친 돈을 가서 원망했다. 그러면 요게 뭐에 들어가는 돈? 경복궁 재건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누구요? 흥성군이 왕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고종 때지, 고종 때. 흥성군 고종 때. 그러면은 요때에서는 옳은 거 쉽잖아. 세안도가 그려졌다. 삼정이정 설치. 세안도 이 삼정이정 다 세도 정치식이요. 그래서 정확히 팩트를 제공해주면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가 그린 건데 세도 정치 때인데 그때 왕은 헌종이에요. 헌종 때 1841년의 작품이고 그렇게까지 몰라야 되는데 세도 정치식이고 삼정이정청은 대답해봐. 삼정이정청은 어떤 거의 결과로 설치된다 그랬어? 진주 임술문봉기라 그랬지? 1862년 임술문봉기? 그래서 이건 철종 때야. 철종 때.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비변사를 없애고 비변사가 갖고 있던 군사권을 삼군구로 넘겼다 그랬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걸 장악했다. 바로 이때는 비변사가 폐지되지요. 19번. 다음 법령과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제5조 정부는 다음의 의거에 농지를 취득한다. 취득한 농지는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시킨다. 바로 몰수하고 국유한 토지 소유권이 명확불명. 이게 바로 이승만 때 한 농지개혁법이지요. 농지개혁법. 1950년에 시행한 바로 이승만 정부 때. 그럼 옳은 거야. 농지의 임야. 여러분이 농지개혁이라고 한 것은 농지만 했기 때문에 그래. 살림과 임야는 죄야. 그래서 임야라든가 살림은 제외됐다. 만약에 살림과 임야까지 포함했으면 그거는 농지개혁이 아니라 토지개혁이라 해야지. 살림과 임야까지 포함된 건 북한 거야. 신안공사가 보유했던 토지. 이거는 미군정이요. 신안공사는 미군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3번 중앙토지행정처도 미군정 때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안공사를 폐지하면서 중앙토지행정처가 만들어진 거야. 이건 지금 농지개혁은 미군정이 아니라 어디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야. 그래서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줬는데 유상으로 줬다는 것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갚은 걸 갖다가 평년작 150%가 15알이야. 15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년 생산량 30%를 5년간 그러니까 150%지 15알을 갚아야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야. 뭐 선생님 농지개혁 때 뭐 농지개혁 늘 설명해주고 나온다고 늘 해놓은 것이니까. 1960년대에 어느 일간지에 신 사설이다. 밑줄 친 파병에 대한 수임이 옳은 것. 60년대 파병된 건 뭐밖에 없니? 월남 파병이지 뭘. 그래서 월남 파병은 미국이 월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 내에서 미군의 월남 파병을 반대하니까 바로
닉슨이 그 미국 대통령이 바로 브라운을 통해서, 브라운은 누구냐? 바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의 대사야? 그 브라운을 통해서 박정희에게 제시한 거예요. 니들이 월남에 파병하면 경제개발과 국방력, 현대화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때에 박정희는 우리가 6.25 전쟁 때 유엔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있지. 그걸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파병을 바로 한 거지.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췌된 통과 영향이 있다. 여러분이 월남 파병 1965년에 있는 것이고 발췌 기억은 1952년이니까 전혀 관계없지요. 브라운 각서 얘기했지 지금. 그리고 경제개발 얘기했지. 그러니까 니은 니것이 이게 답이야. 얘기했잖아 그 얘기 속에. 한미 상호 방위 원조는 이거는 6.25 전쟁이지. 6.25 전쟁이 끝나자 바로 미국의 국방력으로 한국을 보호한다는 요걸 약속하는 거지. 왜냐? 휴전을 반대하니까, 종전을 이승만이 반대하니까 미국이 이거를 제안했고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휴전이 성립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니을은 바로 6.25 전쟁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공부하는 여러분을 데리고 하니까 근현대사가 어려운데 선생님하고 수업 한 3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다 거저먹깁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 전혀 어려움이 안 나다.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4번 변별력 문제 이거 하나 정도 틀리면 그래도 괜찮다 싶고 나머지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요번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국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 맞아도 90점 정도 맞아줬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러한 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